오늘 어디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냐면요. 딱 위치 관계까지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 관계까지 너무 많은데. 자, 직선의 방정식이 따로인데, 자취문제. 뭐야, 이거? 어디까지야? 잠깐만요. 잘라야 돼. 첨단원 할 차례죠. 원의 방정식인데, 지금. 순서가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랑 그 부분을 아마 센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뒤에 나올 거예요. 위치관계 다음에. 순서가 반대예요. 그 접선의 방정식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거든요. 센 기준으로 좀 먼저 진도 그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센 기준으로 내드릴게요. 자, 3번입니다. 원의 방정식. 여러분, 원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로부터 거리 점들의 집합? 자취? 뭐 그런 것들. 그죠? 한 점에서로부터 같은 거리. 그죠? 에 있는 점들의 자취?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배워요? 안 배워요. 초등학교 때 안 배워요. 전 초등학교 때 원이라는 걸 배우는 건 맞거든요. 초등학교 때 원을 6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근데 그때 뭐라고 원을 배우냐면 그 6학년 2학기가 되기 전까지 얘를 뭐라고 불러요? 동그라미라고 부르다가 6학년 2학기가 되는 순간 이렇게 동그라미 같이 생긴 애들을 앞으로 원이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애를 원의 중심이라고 할 거고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끝에 있는 애를 원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주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면 얘가 뭐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선분이 그으면 뭐 지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교과서에 5학년부터 1학년 과정에 동그라미 원이라고 나오죠. 그 이제 원이라고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도형 배울 때 원이라고 표현은 하죠. 근데 이제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 애를 원이라고 한다 정도로 배우고 끝난다고요. 6학년 2학기 때도 정의를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원을 배우시면서 이런 정의가 나오기는 하는데 솔직히 교과서상에서는 그냥 초등학교 과정의 연장선 정도로 배우고요. 오히려 시중교재상으로 정의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얘는 원에 대해서 뭐가 되죠? 원의 중심좌표가 되고, 같은 거리라고 하는 건 뭐가 되죠?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또 주목해야 될 거, 마지막 세 번째, 자취네요. 그럼 뭐야? 한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있는 점들의 자취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되나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루트예요. 이게 거리가 되고 거리는 반지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적는 표현 방법인데 루트도 있고 제곱도 있고 참 꼴보기가 싫어서 그나마 조금 순화해서 얘를 빼고 제곱을 붙이면 그나마 보기 편해지겠다라고 해서 요 원이라고 하는 거의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표준형을 보자마자 뭐랑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중심의 좌표와, 그죠? 중심의 좌표, 위치. 중심의 좌표가
A, B가 될 거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되겠더라 라고 나오는 거가 표준형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if 중심의 좌표가 원점을 지날 때 원점인 경우에 식이 어떻게 바뀐다? 그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식이 나올 거고요. 이 표준형 형태를 가로를 4 풀어서 정리하시면 일반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반형은요 거의 안 쓰여요. 요새는 특히나 더요. 뭐 일반형이라고 따진다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요. 그래서 뭐 중심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뭐 중심 좌표가 이거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걸 외우지 않을 거예요. 아니 요 밑에 있는 거를요. 쓰지도 마세요. 얘는 외우지 않으실 겁니다. 나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일반형까지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요 밑에 있는 건 쓰지 않습니다. 나만 쓸 거예요. 뭐라고요? 중심의 좌표가 뭔데?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하는 데는 뭐더라? 4분의 c 4c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가? 일 거예요. 아니다. 거꾸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왜 외웠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이잖아요. 알고 있어야지 뭐. 안 써요. 일반형이라고 하는 애를 보면은 그러면 뭐로 바꾼다? 자연스럽게. 표준형으로 바꾼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정석 기준으로 47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나와 있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 초록색 글씨로 가운데쯤에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그 루트 4분의 이걸로 요렇게 해서 2로 바꿨어요.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렇구나. 끝. 진짜 쓸데없는 식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이거는 정말 쓸 일이 없는 식인데요. 3-1번 문제에서 지름의 양 끝을 연결한 직선에 대해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건데요. A점의 좌표가 1,2,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할 때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해서 그러면 여기 중점의 좌표가 뭐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0과 그 중점 5라고 할게요. 그러면 5a의 길이는 얼마? 2루트 2가 될 테니까 결론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구나 라고 식을 세우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도 쓸모없는 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지름에 난 이게 지금 여기 비어서 어떡하지? 여기 비어서 너무 허전한데? 어디다 쓸까요? 필요 없는 식? 쓰고 지울까요? x1, y1 x2, y2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x-x1, x-x2 더하기 y-y1, y-y2는 0입니다. 어? 본 적은 없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뭐라고요? x 노란색으로 보여드릴게요. 뭐라고요? x-1, x 플러스 3 더하기 y 빼기 2, y 더하기 2는 0. 정리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입니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자 해본 결과 뭐가 더 빠르더라? 그냥 중점 구해서 반지름 구해갖고 구하는 게 훨씬 빠르지. 이걸 굳이 얘를 다시 풀어서 다시 정리를 해서 그래서 안 써요. 그래서 쓰지 않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있었냐면요. 공부 개정 때까지는 교과서에 있었던 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호 개정을 지나서 2022 개정이 됐죠. 그래서 2022 개정부터는 안 씁니다. 세 점의 꼭지점으로 하는 ABC의 외심의 좌표와 외점하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외심의 좌표라고 하는 거 구하는 방법은 어디서 배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외심의 성질 뭐다? 세 점으로부터 거리가 모두 같다. 그래서 그 식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여기 아폴로니우스 안 나오나? 센 문제 중에서 잠시만요. 센 문제 중에서 하나가 있을 텐데 이제 그게 교과 과정에서 빠져서 안 나오는 추세기는 한데 센 기준으로 289번 한번 보세요. 센 기준으로 289번을 보시면 이거 때문에라도 이건 지울게요. 너무 필요 없죠. 이것 때문에라도 잠시만요. y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얘는 뭐 한다고요? 그냥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정리하십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애들은 다 그냥 정리하세요. 끝. 자, 센 289번 한번 볼게요. 그 289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뭐가 돼 있냐면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 B점의 좌표가 2,1이고요. 여기에서 거리의 B가 2대 1을 만족하는 점 P. 그러면 얘는요. 여기까지만 해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거리의 B가 2대 1이 되면 뭐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거 원이 만들어져요. 이거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생각해봐. 자, 어떤 A점과 어떤 B점이 있을 때 2대 1이 요 선분 위에만 있으면 다행인데 요 선분을 2대 1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도 되냐면 요 어디인가에서도 2대 1이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또 2대 1, 뭐 이런 식으로 2대 1,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구나. 죄송합니다. 2대 1, 2대 뭐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점을 그리다 보면 여기가 로로로로록 해서 뭐가 그려져요? 원이 그려져요.
얘를요, 정석대로 푸는 방법을 보여드리자면, 정석대로 풀게 되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전피의 좌표를 x, y라고 놨을 때, 뭐라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 대, 뭐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 가. 2대 1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4배의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다. 이 식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조심해야 될 거는 루트였기 때문에 2대 1이지만 4, 1로 곱해져서 들어갔다 정도. 계산 한번 해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16, 4는 1, 1 이거 써놓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 더하기 y 3y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6y는 0 눈 플러스 18은 이렇게.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y 마이너스 2y 더하기 6은 0이라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10는 4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있잖아, 얘를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2대 1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지름의 양 끝점을 예상할 수 있어요. 맞아요. A점과 B점에 대해서 2대 1이 되는 애가 여기가 있다면 P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대 1이 되도록 하는 여기 선분의 연장선 위에 한 점 Q가 있을 거예요. 이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를 얘를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왜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지 아시겠죠 이제? 뭐 때문에? 외부점이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잖아요. 외부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긴 했거든요. 서술형으로는 안 되지만 근데 잘 봐. 이 식이랑 뭐가 더 편한지. 자,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에서 저 P점의 좌표, 내분점의 좌표는 뭐예요? 2 더하기 1 분의 4 빼기 1 콤마 2 더하기 1 분의 2 더하기 1. 외분점의 좌표는 2 빼기 1 분의 4 더하기 1 콤마 2 빼기 1 분의 2 빼기 1. 그래서 몇 콤마면? 1 콤마 1, 2랑 몇 콤마면? 5 콤마 1. 사이에 중심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될 거고? 3, 1이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라? 2가 될 거라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가 될 거다. 얘랑 누가 더 편해요? 얘가 더 편해요? 이 계산을 해서 요 계산을 해서 제곱을 해가지고 다시 괄호를 다 풀어. 이건 지금 제가 도와드린 거죠. 심지어 암산을. 암산을 도와드린 거죠. 원래 이거 싹 다 전개해서 싹 다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제가 한 번에 퉁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약분하고 정리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게 편한지, 그냥 내분점, 외분점 구해갖고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해서 푸는 게 편한지. 얘랑 사이에 거리 구했는데요. 얘랑 사이에 거리를 구했다니까요. 자, 잘 봐. 지름의 양 끝이다. 그럼 가운데 있는 중점으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될까? 그러니까. 그래서 반지름이야. 됐을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폴로니우스트의 원이라고 불러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점 A 대 점 A와 B를 M 대 N으로 하는 점의 자취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게 뭐라고?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점 하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뭐로 갖는다고?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으로 하는 원이랑 같다고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연습만 충분히 돼 있으시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만 이게 서술형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왜? 외분점이 없었어요. 없어진 배울 게 많대요. 애들이 찡찡거려서 뺐대요. 그렇대요. 근데 외적은 쓰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외적이 없어지면서 외분점도 없어졌어요. 여기가 센에 대해서 289번 요 정도까지 풀고 나면 이제 뭐 하시면 되겠다. 각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 자, 저기다 밑줄 긋고요.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라고 센 교재에다 밑줄 긋고 나서 거기다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접선. 각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 밑줄 긋고 뭐라고 쓰라고요? 접선. 접선이에요, 접선. 넓이가 최대일 때랑 각의 크기가 최대일 때 이게 조금 내용이 다른데 지금 저거는 접선입니다. 힌트 다 줬다. 마무리 너네가 해보세요. 다시 실력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원과 관련돼서 나오는 식 중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요. 외우고 계십니까? 첫 번째, X축에 접할 때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고요? X축에 접하는 모양은 요래 되거나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원의 중심 좌표가 A, B라고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땡! 절대값 B가 됩니다. 반지름은 절대값 B가 됩니다. 따라서 X축에 접할 때는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이 되더라. 굳이? 두 번째, Y축에 접할 때
얘는 뭐다? y축. 요래. 요래. 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a가 되더라. 그래서 식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제곱이다 라고 식을 적어주시면 되죠. 문제에서 이제 멘트를 보자마자 아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 라고 예상하라는 거예요. 라스트 세 번째 동시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n은 이렇게 되겠죠? 원 하나 1,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때 원, 둘, 2,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때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때 4,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때에 따라서 식이 달라질 거예요. 뭐가? 중심 좌표가 어떻게 되니까? 요 중심 좌표가 어떻게 될 테니까? 여기는 R, R. 여긴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여기는 R, 마이너스 R이 될 테니까 1, 4분면에 있을 때는 x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 제곱은 r 제곱이다 라고 나온다면 2, 4분면에 x 플러스 r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 제곱은 r 제곱 3, 4분면은 x 플러스 r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 4, 4분면은 x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 요렇게 4분면에 따라서 부호 달라지는 거 조심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 예제 2번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요?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단 중심은 제1사분면에 있답니다. 뭐래? 중심이 직선 2x 플러스 y는 6 위에 있는데 중심 좌표가 어떻게 되는데? 1사분면에 있대. 동시에 접한대. R, R이잖아. 그대로 대입하면 R은 얼마? 2. 그러니까 몇 콤마 몇? 반지름도 2.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요렇게로 정리가 가볍게 되죠. 그러면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이런 문제가 제일 싫어요. 자, 중심이 원 위에 있으니까 저 중심 y는 2x 플러스 3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점 몇 콤마 몇과 1,2와 마이너스 2,3을 동시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직선 위에 한 점 몇 콤마 몇을 내 맘대로 a, 2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를 원의 중심으로 생각해서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2a-3의 제곱은 r제곱. 축에 접한다는 멘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1,2를 대입합니다. a-a의 제곱 더하기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r제곱이다. 식 하나.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r제곱이다. 식 둘. 연립 2차 방정식 정리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제곱은 나올 제곱이 어디야? 1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제곱은 r 제곱이 아, 여기요. 1이요?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계산은 니들이 하십시오. 다음. 3-3번 같은 경우 어때요?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밑변이 뭐 돼 있어? 밑변이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은 어떨 때가 넓이가 제일 작아? p가 a에 가장 가까워. 높이가 제일, 그죠? 높이가 제일 작을 때 넓이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얘는 개념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문제로 설명하네. 똥 같은 거. 자, 원밖에 한 점 또는 직선에서 원 위에 한 점 P까지의 거리를 보는 겁니다. 원은 직선과 원을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원이라고 한다면, 아니 직선이라고 한다면 뭐 그냥 대충 찐빵 하나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 위에 한 점, 요 점 A로부터 한 점 P까지의 거리. 그러면 요 중심을 O라고 할 때 여기 OA의 길이를 D라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한다면 저 PA의 범위는 누구보다 D에서 R 빼내 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D에서 R 더한 애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왜요? 요 한직선 위에, 요 직선 위에 있는 요 점을 P가 지날 때가 넓이가 가장 작을 거고요. 길이가 가장 짧을 거고요. 요 연장선 위에 있는 지름 저 바깥쪽 지름에 있는 요 점, 이 P가 될 때가 길이가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신 게 요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원 위에 한 점과 거리를 물어볼 때는 그 한 점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하는 거라고요?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PA의 길이를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라 D와 R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D가 헷갈려요? 오케이. 그럼 바꾸자. OA 마이너스 R 더하기 OA 플러스 R. 이렇게 바꿉시다. OA의 길이를 이용하는 거지 저기 P라고 하는 점을 근처도 안 갑니다. 그러면 직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직선도 어떻게 돼? 자, 그려봐. 그쵸. 여기 만약에 적당히 찐빵 하나 그리고 시작하죠. 이거 너무 찐빵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원 밖에 한 직선에 대해서 L과 뭘 구하라고? OH를 구해서 그죠? P까지의 거리 여기 D라고 하는 요 거리는 뭐라고 할까? P점, 여기 P점으로부터 여기를 A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PA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PA의 길이는 OH 마이너스 R 보다는 크거나 같고 OH
플러스 r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범위를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이야. 이런 건 좀 공식화해서 좀 정리 좀 해놓고 좀 이걸 시작하면 안 되나? 필수 예제 3-3번 개 똥같은 문제들. 짜증나게. 이게 공수2 기준으로, 그러니까 센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 센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어디야? 없네요. 지금 유형 1번 한 거고요. 유형 2번이 이제 유형 2번을 아까 했고요. 유형 3번 했고요. 유형 4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유형 4번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일반형 이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유형 4번은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유형 5번. 원이라는 애가 생겨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센 기준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원이라는 게 생겨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돼요.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돼요. R제곱이 0보다 커야 돼요.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유형 6번 네, 했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했고요. 원 밖에 한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 써드렸죠?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지금 그럼 유형 9번까지 푸실 수 있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유형이 좀 많을 거라서. 유형이 22개네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아니, 실력 정석에는 왜 그 내용이 없죠? 공통현, 공통 접선이 없죠, 왜? 그래요. 이번엔 철저하게 그냥 센 기준으로 나가겠습니다. 일단 정리만 해두시고요. 거기 계백문 기준으로 좀 쓰시되, 일단 개념 정리는 제가 센 기준으로 좀 개념 정리해 드릴게요. 다 썼냐? 이거 지워도 되냐? 하나만 더 쓰려고. 딱 한 탭만 더 쓰려고. 지금 한 탭, 두 탭, 한 탭, 두 탭, 세 탭? 3개 적었죠? 하나만 더 적을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뭐야? 5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요. 5투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라고 놨을 때 우리 왜 뭐요? 왜요? 나 뭐 잘못 썼어요? 왜? 그럼 뭐 물어볼 거 있어요? 그럼 뭐? 아니야? 알았어. 자, 거기 직선과 직선에서 했단 말이에요. 직선과 직선에서 나올 때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쓴다 그랬죠? ax 플러스 by 더하기 c에다가
K로 연결해서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라고 능형 적어준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자, 뭐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에다가 K 곱하기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은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저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와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얘는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냐면 두 점을 두 개의 두 교점을 지나는 뭐가 만들어져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라고요?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원이 하나 둘 이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공통 교점, 접점을 지나는 원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이런 애들, 쪼그란 애들도 있어서, 요렇게. 자, 여기에서 참고만 하시면요.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 가장 작은 애는 그럼 뭘까?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겠죠.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면 마이너스 1일 때는 2차 항이 사라져요. 2차 항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콕 찍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뭐라고 불렀죠 우리? 원에서는? 그치?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우리는 현이라고 불렀는데 이쪽 원에서도 현이 되고 저쪽 원에서도 현이 돼서 얘는 결국 뭐에 대한 방정식이다? 공통 현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길이를 구해라라고 하는 문제들은 다 공통현을 이용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어디야? 센 기준으로 한번 보고 이제 유제 좀 정리하고 끝낼게요. 저기 290번 한번 봐봐라. 290번 말고요. 좀 어려운 걸로 갑시다. 293번 갈까요? 293번 한번 봐봐요.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래요. 짠. 죄송합니다. 짠. 아이고. 에이, 그거 텄다. 여기서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라고 하는 원이 있는데요.
PQ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더니 2,0에서 X축에 접하였대요. 2,0이라고 하는 점에서 X축에 접하였대요. 이렇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요 직선이 PQ랍니다. PQ. 뭐 구하래요? PQ를 지나는 직선, 요 PQ를 구하래요. 어떻게 푸실래요?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봐. 현으로 구할 거야. 그럼 현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원 하나는 나와 있네? 어떤 식이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라는 식이 하나 나와 있어. 그럼 두 번째 원은 어디 있어? 어떻게? 아무거나 저거나 지나는 그러니까 두 점이 뭐였지? 원주 위에 있는 그 두 점이 뭔 줄 알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원의 방정식을 세울 거야? Y축의 평행한 걸 그립니다. y축의 평행이라고? y축의 평행이라는 Y축의 게 평행하고 2,0을 지나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이요? 이거야 이거? 그건 이거 그리면 뭐가 되죠? 그러면 자, 원을 접으면 원 쪼가리가 몇 개? 2개. 원의 일부분인 애들이 몇 개 있다고? 자, 하나는 어디야? 여기 하나 있네. 얘가 이거야. 다른 하나는 어디 있어? 그쵸, 나머지 원을 그릴 수 있죠.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딘데? 2,4. 어떻게 알아요? 반지름의 길이는 4잖아. 그리고 아까 여기서 썼던 것 내용 중에서 뭐였죠? X축에 접하는 직선. 그래서 식을 뭐라고 적을 수 있다?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16 쓸 수 있다. 뭐 하면 돼? 빼보면 돼. 딱딱 빼보면 4x 빼기 4 더하기 8y 마이너스 16은 0. x, 2y, 5. x절편 얼마? 5.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거는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접으면요. 겹친 부분도 얘도 요 부분도 이 원이 하나 생긴다는 거. 원이 하나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답은 5 끝 하고 끝낸 말이죠. 요 아이디어를 생각을 못하면 근데 못 풀게 되는 문제가 될 거고요. 아이고 삭신이야. 자, 현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밑에 있는 거 294번하고 297번 볼게요. 현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뭐 해야 돼? 어떤 원과 어떤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물어봐. 그럼 어떻게 구할래? 마이너스 1. 일단 활용으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합니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합니다. 한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d라 하고 이 공통현을 먼저 구한 건 맞는데 그 공통현과 한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라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한다면 요 길이 구하실 수 있죠. 답은 뭐? 2A죠. 이런 식으로 풀이가 들어가요. 공통현의 길이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로 풀어요. 그래서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라는 식과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25라는 식이 있으면 얘를 먼저 공통현 구하는 게 첫 번째죠. 공통현 어디? 6x-9 더하기 8y-16은 마이너스 5. 정리. 6x 더하기 8y 마이너스 20은 0. 한 번 더 정리.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0. 둘 중에 누구 쓸래? 하나의 원만 쓰면 돼요. 한 원은 거들 뿐입니다. 원점 쓸까요? 원점? 우리 원점 쓰자. 원점. 몇 콤? 거리는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0. 2고요. 그죠? D가 얼마? 2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고요? 반지름의 길이 2루트 5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A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R제곱 빼기 D제곱.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5짜리인 얘를 썼어요. 그래서 얼마? 4죠? 답은 얼마? 8이요. 그러면 297번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똑같이 하면 된다고. 공통현의 방정식이 뭐가 되고? 공통현 4x 더하기 4y 더하기 k 플러스 6은 0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원보다는 두 번째 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두 번째 원을 씁시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8이요. 그죠? 원의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나? 그러면 거리는 4루트 2분의 14 더하기 K 더하기 14 절대값 K 더하기 8 더하기 6이니까 14가 얼마가 되도록? 얘랑 여기까지 구하고. 그지? 뭐 하라고? 루트 R제곱 빼기 D제곱은 루트 6이 되도록.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R제곱 D제곱 32분의 K 더하기 14제곱는 6. 근데 R제곱은 8. 그러면 64는 K 더하기 14제곱이 될 거라. K의 값은 마이너스 14 뿔마 8 얼마가 되거나 마이너스 22가 되거나 아니면 얼마가 되거나 마이너스 6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두 값의 합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형 12번까지 숙제로 할게요. 사실 저 현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데 유형 13번 빼고 14번도 풀 수 있는데 저것도 다음에 하죠. 똑같은 개념이라.
그러면 지금 일단 300번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푸는 건가요? 251번부터 300번까지 이번에는 저기 정석 없이 센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기본 문제는 근데 다시 한번 풀어보실 필요가 있기는 해요. 여기 유제에 있는 문제들보다 필수 예제나 연습 문제 쪽에서 그 우리 원장님이 주로 출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드물게 필수 예제 쪽, 그러니까 유제 쪽에서 내시긴 하시는데 주된 포인트는 사실 연습 문제, 그 셀렉트된 연습 문제들이랑 그 다음에 기본 문제, 그러니까 필수 예제 쪽에서 그 문제를 많이 내셔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네, 공수는 251번부터 세니가 251번부터 300번까지인가요? 300번까지고요. 제가 이번 주까지는 조금 애들이 돼. 다음 주부터 늘려요. 다음 주부터 늘어나요. 저 최종적으로는 다른 아이들과 차별하고 싶지 않아요. 한 50, 60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오늘도 홀짝 짝. 홀수본을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그래, 그럼 짝해. 짝수번. 왜? 홀수, 짝수 번갈아 가면서 풀었어. 안 가리고. 여기까지만 해. 많이 안 내줄게. 25개. 근데 대신에 심지어 25개조차도 제대로 안 해오면은 나 서운해. 나 많이 서운해. 그래서 그게 확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잠깐 마무리 짓고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일정이 좀 확정이 났는데요. 지금 이번 주까지 원회 방정식 진행할 거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냥 도형의 이동 한 번에 좀 끝날까 합니다.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슬슬 하루에 한 단원 정도씩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시험 대비 기간은, 그러니까 시험 기간은 9월 15일부터 약 2주 정도 짧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시험 일정까지 포함해서 2주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밖에 대비를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명제까지 끝날 겁니다. 명제까지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